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미투자자 불개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땅이나 건물을 보러 다니실 때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부동산 용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은 등기부에 대라고 쓰여있는 땅을 선호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목은 단순히 과세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이나 주된 용도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것이죠. 예를 들어 자신이 소유한 논을 메꿔 단독주택을 짓는다면 그 주택의 부지는 지목이 대, 즉 대지가 되는 것입니다. 논보다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 지목을 답에서 대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행위 제한과 맞지 않는 경우라면 그 땅에는 농가주택 이외에 다른 건축물은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그 땅에 지목이 대이어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목이 되니까 좋은 땅, 이런 공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땅에 걸려있는 행위 제한입니다. 우리가 흔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 토지의 개발 행위를 할 때 국가에서 제한을 거는 행위 제한인 것이죠. 사실 이 행위 제한은 그 토지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차후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이나 주된 용도에 따라 각 토지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그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27개의 지목과 그 이외의 용도를 한데 묶어 잡종지로 구분하여 총 28개의 지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목은 한 필지에 반드시 하나의 지목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요.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된다면 주된 용도를 따라 지목을 설정합니다. 지목이 처음 사용된 것은 일제강점기 수탈을 위한 토지조사 때로 그 당시에는 18개의 지목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18개에서 28개로 지목이 확대된 걸 보면 그만큼 다양한 용도의 토지가 새롭게 세분화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 28개의 지목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지라고 부르는 토지부터 살펴보면 전, 답, 과수원이 있죠. 이게 한자어인데 전은 밭을, 답은 논을, 과는 과수원을 의미합니다. 전은 말 그대로 밭 전자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식물을 재배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답은 논을 말하는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땅이죠. 그러니까 전은 물을 뿌려서 작물을 키우고 답은 물을 채워서 물 속에서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또 과수원은 말 그대로 과수류, 즉 과일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땅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일을 저장하는 저장고와 같이 그 부속시설물까지 지목이 과수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뒤에 나오는 지목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요. 주된 용도를 위해 그 토지와 접속해 있는 부속시설물들은 독립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된 용도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무슨 용지라고 붙은 지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축산업, 낙농업을 위해 조성된 초지나 축사 등의 부지는 지목이 목장용지가 되고요. 공장시설물의 부지나 그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토지는 공장용지, 석유, 가스의 판매를 위한 시설물 부지나 원유저장소 부지는 주유소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또 교통운수를 위한 궤도, 즉 철길이죠.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춰 이용되는 토지는 철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수도용지,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체육시설의 토지는 체육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설정됩니다. 여기는 뭔가 직관적으로 이름이 붙어있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토지에 접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도 그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역의 지목도 철도용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장자로 끝나는 지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을 보면요, 주차를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갖춘 부지나 주차 전용 건축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상에 그냥 선 그어서 주차 공간으로 쓰는 것은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라 그냥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양어장은 육상에서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로 바다에서 양식하는 것, 즉 해상 양식장은 그냥 바다입니다. 바다는 지목이 없죠. 이번엔 물과 관련된 지목입니다. 먼저 자연의 유수, 즉 물이 흐른다는 거죠.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지목이 하천입니다. 여기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은 가뭄이 들거나 하면 강에 물이 말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땅의 지목은 하천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천은 자연수로지만 자연수로 중에서도 작은 거, 예를 들어 또랑 같은 것은 국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공수로도 모두 국어라는 지목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수로 중에서도 큰 것만 지목이 하천이고 나머지 물 흐르는 것들은 다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조수, 즉 민물과 썰물,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그 지목이 제방이고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 저수지, 호수, 연못 등의 부지는 유지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목들을 보면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요. 천일지원 방식으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는 지목이 염전입니다. 공원은 국토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 즉 정해서 알렸다는 거죠. 결정고시된 토지만을 공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라에서 지정한 국립공원도 지목은 임야인 것이죠. 또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해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설정됩니다. 특이한 건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 지목이 도로이지만 아파트의 통행로는 그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 고속도로와 따로 떼서 사용할 수 없는 시설물로 고속도로의 부속 시설물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통행로도 마찬가지 이유로 그 지목은 아파트의 지목과 같은 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대를 한번 살펴보면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부지를 뜻하며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까지 지목이 대로 설정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자로 끝나는 지목들입니다.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즉 뿜어져 나오는 거죠.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고요. 유원지는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 또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고요. 묘지는 사람의 신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나 도시공원법에 따라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그리고 장사법에 따른 봉환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것들 이외에 나머지를 모두 모아 놓은 것이 바로 잡종지입니다. 잡종지는 갈대밭, 비행장, 변전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예비군 훈련장 등 딱히 하나의 범주로 묶기 애매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 즉 지목의 전체 이름을 다 써주고 도면, 즉 지도에는 보로 표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라는 것은 그 지목의 첫 번째 글자로 표기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공원은 공으로, 주유소용지는 주로 표기하는 것이죠. 다만 몇 개의 예외가 있는데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는 두 번째 글자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하천은 천으로, 유원지는 원으로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지목의 종류가 참 많죠? 지목은 그 종류 자체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모두 외우시는 것보다는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반복해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암기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평소에 관심 있으시던 지목부터 차근차근 외워보시면 28개의 지목이 모두 구독자 여러분의 것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개미투자자 불개미였습니다.